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6월 30일 장마감 공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과 함께 또 오늘 6월 말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7월 달에 반드시 기억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지나간 재료보다 앞으로 다가올 재료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7월 달에는 어떤 재료와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주식시장에서 7월 달에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고 투자에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로 MBN골드와 또한 카카오TV를 통해서 함께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어제도 여러분들께 유튜브 잠시만 보시면, 자, 여기 네, 유튜브에서 매일경제 이창원 검색하시고 이창원 검색하시고 보시면 어제 방송한 내용분도 있죠. 자, 어제 방송한 내용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밑으로 내리시면 이창원 매니저 무료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288분, 거의 1300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픈 채팅방 정원이 1500명입니다. 네, 이거는 카카오TV에서 정한 거죠. 다 정원이 차기 전에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실 때는 참여 코드 MBN8 5개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한 매일경제 공식 홈페이지, 자, 여기 클릭하시면 자, 바로 회원가입, VIP 회원가입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오후에 종가 베팅 했고요. 그 종목도 바로 상승했습니다. 내일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종목 오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 또 내일 종목 받으실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여기 결제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입니다. 플러스 0.71% 상승 마감을 했으나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죠. 다만 어제의 하락이 좀 끝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지수가 또 떨어져서 장마감 공개방송을 했는데요. 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들께 자, 미 선물이 현재 상승 중이니 추가적으로 지수 미국 현물시장 상승 마감을 한다면 다시 지수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상대로 지수가 미국 새벽에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만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실 겁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737포인트 플러스 0.45, 코스닥 코스피 모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승이 좀 시원하게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미 선물 흐름을 보시면 마이너스 0.48 다우존스 흘러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07%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약보합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수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마감 세계 주요 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호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33% 마감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지금 또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미국이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개별주로는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나 그 흐름, 이런 그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도 지금 시장의 상승을 지금 현재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회원님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양적 완화를 현재 선언을 또 하면서 계속 여기에 따라서 추가 예산 투입, 그죠?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번에도 지금 무려 4천조 원, 공이 몇 개가 붙었는지도 세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자,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4천조 원 추가 부양책 미국 의회 통과 청신호. 자, 보이시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한다. 회원님, 그 어떤 일이든 재선을 위해서 할 사람입니다. 자, 만약에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 부양책 더 나옵니다. 미국의 증시가 하락한다. 네, 얘기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 하원 2640조 원 부양책 통과만에 2달 만에 약 2배에 가까운 4100조 원을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 대선 패배 위기에 기류가 변화되고 있다. 추가 부양책 통과되면 실업수당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일부 공화당은 대규모 추가 지급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계속 보시면 지금 경기 회복이 지금 공화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트리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부양책,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그 흐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또 이거보다 더 큰 경기부양책도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 그대로 유동성,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달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느꼈습니까? 6월달. 네. 자, 이 시장이죠.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6월달 시장을 보면은 이런 흐름은 시장에 돈을 풀어서 증시를 떠받들어준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회원님.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 자, 그 이유는 시장에 돈은 많고 유동성이 풍부한데 그만큼 시장에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상승한 종목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하루 이틀 급등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 다른 섹터로 다시 지수를 올리고 또 그 섹터가 주도주가 되나보다 라고 생각할 때쯤이면 또 다른 섹터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도주로 등극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코로나 위기에도.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고, 시장 하루에도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장세였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시장은 이렇게 오늘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옆으로 횡보하는, 옆으로 그냥 기는 박스권 장세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박스권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7월달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7월달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만한 이슈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을 드렸죠. 자, 7월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다가오는 재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앞으로 다가올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그대로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 대선 앞둔 10월 깜짝 선물 가능성,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하고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협상이 추진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바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내용도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죠. 미국이 대선 전 북미 회담 가능성 대화 재개 위해 북한의 의도를 살피는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미 대화가 오늘 11월 대선 전에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그렇고요. 영상 지난 방송에서 여기 보시면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시외 급락,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경협주 오늘 급등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이 왜 나왔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AP통신에서 내용이 나오자마자 비건이 여러분들 이번에 반박을 했습니다. 참고로 반박을 했어요. 어떤 반박을 했냐? 대북 특별대표 북미회담 가능성 아직은 계획이 없다. 설레발 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상회담 어렵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언론사가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이거를 비건이 반박을 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어렵다. 이거를 AP통신 보도 이후에 바로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미국의 AP통신에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보도했어요. 일단 AP통신에서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보도를 한 거는 그거예요. 정말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고 여러가지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면 백악관 입장에서는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보도 나오자마자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어찌됐건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이런 의도를 미리 서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만약에 실제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도를 미리 먼저 우리는 너네와 협상할 예정이야. 우리는 너네와 대화하고 싶어. 트럼프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너네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가 준비 중이야 라는 것을 미리 먼저 이거를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협상에서
협상에서 만나기도 전에 미리 본인이 먼저 조급하고 아쉬운 이런 상황을 협상 대상자에게 먼저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반박한 거예요.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건 팩트고, 비건이 얘기하자마자 반박한 거는 요거는 굳이 본인이 그런 거를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미국이 지금 조급하구나, 그죠? 북한은 만약에 미국이 우리와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예요? 그 상황을 역이용하겠죠? 할 겁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뭐 이러다 보니 당연히 미국은 먼저 발톱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이번에 AP통신이 보도한 대로 이 내용대로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재개 위에 북한의 의도를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P통신이 보도했는데 북한의 의중 사실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와 협상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가는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왜 반박했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재개할 거고, 또한 비건이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다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자, 내달 초 한국 온다. 그러니까 7월 초에 한국에 온다는 거죠. 미국 대선 전 마지막 대북 접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고위급 회담 정도는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내용으로 보면은 오늘 아난티 대표적인 종목이죠. 몇 개만 얘기할게요. 아난티, 대아TI,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고 인디F 몇 개만 더 볼까요? 네, 이런 종목들 수급이 또 충분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당연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님. 경협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재료죠. 7월에 경협주를 저점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경협 관련된 내용들, 북한의 포지션, 분명히 트럼프는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북한을 만날 것이고, 이런 내용들,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한 달 전에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한 달 전부터 이거는 제가 쓴 소설이다. 이거는 저의 개인 사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오늘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얘기했을 때 믿는 분들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이거 얘기했을 때 내용 한번 보세요. 내용 이거 얘기했을 때 이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누구도 저만큼 현재 트럼프의 상황과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 저점 매수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예상들을 저보다 정확하게 지금 예측을 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회원님.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다 똑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무엇이나 할 거고 북한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재선을 전혀 나쁘게 보거나 막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바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죠. 자, 뭐라 그랬죠? 제가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의 공화당보다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돼서 4년 동안 몇 번 더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북한이 조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정적이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얘기만 잘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 같아요. 북한도. 그래서 어차피 북한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미국이 대선 전에 어느 정도 좀 도와달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오르게 협상 어느 정도 제재 살짝 풀어줄 테니까 핵 동결이나 제거하는 행위 시츄에이션이라도 보여달라 라고 하면 북한도 거기에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당연히 경협주는 당연히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이 지금은 계속 그대로 되고 있다는 점, 제가 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 다 오늘 기사입니다. 경협주는 그래서 7월 달에도 오늘 장중에 일부 살짝 급등 나왔었는데요. 이런 내용들. 뭐 큰 급등은 아니지만은, 그죠? 큰 급등은 아니지만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장중에 한 3% 넘는 단기 급등도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다 어떤 기대감에 미리미리 좀 매수세가 붙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달 7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주는 저점에서 봐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월 달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 자, 7월부터 시작되는
레벨 3 상용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자율주행 관련주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율주행 이쪽으로 대표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라닉스 두 개 집중적으로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7월달에 말씀드리면 7월달에 자 보시면은 6월 29일날 급등 나올 때 일단은 좀 차익을 했습니다. 절반. 저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추가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님. 그리고 라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라닉스도 어제 매일 장보는 남녀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좀 단기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윗꼬리 달리고 오늘은 좀 지지부진했죠. 눌린 이후에 또 한번 단기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두 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개만. 그래서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라닉스는 특히 이번에 이제 차량 간의 사물인터넷,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차량 간의 사물통신 V2X 통합 솔루션을 개발해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닉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직도 시세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예요. 두 개만 보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라닉스. 7월달에 이 두 개만 보십시오. 테마는 아시겠죠? 네, 두 개만 보세요. 자, 그리고 7월달에 또 다음 달에 다가올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오늘 보면은 동물의약품 관련주들이 또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오늘 뭐 이글벳 정말 오랜만에 뜬금없이 또 급등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글벳이 대장이었죠.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에 뭐 제일바이오 정도,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우진 BNG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 뭐하는 종목들입니까? 바로 작년에 한 번씩 급등 나왔던 종목이죠. 어떤 걸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나 한 번씩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왜 오늘 또 요즘 왜 또 급등이 나왔을까요? 바로 중국에서 또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동물의약품 관련주들, 그리고 방역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인간 전파 감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돼지에서 인간으로 전염할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돼지 독감이 발견되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든 와중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으로 정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한 겁니다. 오늘 뭐 파루나 이런 종목들도 장중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이게 7월 달에 뭐 수급이 또 붙으면 워낙 이제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추가 급등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윙이푸드 이런 애들도 오늘 일부 상승이 나왔는데요. 얘는 그 돼지고기 소세지 만드는 회사죠.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보면은 오늘 뭐 마니커 그 다음에 마니커 FNG 하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수급이 좋았던 이유도 전부 미국의 신종 독감 이슈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새롭게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이 내용은 이게 과연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시세가 크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늘 보면은 어떤 조류독감도 그렇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많은 그 전염병 관련주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대시세를 내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그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대시세 주도주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과연 인간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이제 과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시세가 크게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때처럼. 그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간에게 전파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인간에게 전파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작년에 떴던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일부 상승 나오고 말 건데 이게 인간에게 옮긴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돼지 사육장의 항체 검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10.4%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사람과 유사한 감염을 보이는 패러의 일조 저쪽 해서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인간 세포에서 자가 복제했다고 밝혔다. 내용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걸리는 거예요. 자, G4라고 명명된 해당 바이러스는 신종 인플루엔자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거나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용 추가적으로 좀 봐야겠지만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 후보군으로 넣어놔야 됩니다, 회원님. 직접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됩니다, 회원님.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과 종목들은 직접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방송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지금 유튜브에도 수만 명이 보시기 때문에 수급이 왜곡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현재 우리가 VIP방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중에 앞으로 매수 예정이거나 모든 종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회원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G4 터진 내용들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또 여러 번 보도가 되면은 또 주도주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이거 내용 빼놓을 수가 없죠. 자, 바로 오늘 있었던 한한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한령. 오늘 한한령 실질적으로 해제됐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와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종목들을 제외하면, 자, 여기 화장품 관련주 보이시죠? 한국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이치안볼, 리더스 코스메틱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10% 이상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토니모리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자, 이거 샀을까요? 네, 안 샀습니다. 저는 안 샀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도 다른 거 들어갔지 추격 매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자, 지금 일단은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과연 그러면은 7월 달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7월 달에 주도주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뭐가? 네,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주. 네,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눈여겨는 봐야 되지만 저는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 급등주로 매매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종목들이 그렇지만은 한한령이 해제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출이 급증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화장품 판매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 채널,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기준으로 이제 한한령 해제니까 중국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보면은 먼저 면세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구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직구라고 하면은 중국 네티즌들이 우리나라의 쇼핑몰을 이용해서 해외 택배를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따리상,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 보따리상, 중국 보따리상들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중국의 본토 직접 공략,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한한령이 해제됐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참고로.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현재 전 세계 시장을 강타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면세점과 보따리상입니다. 이 두 개는 현재 안 되고 있어요. 면세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중국 관광객들이 당연히 오지 않기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면세점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냥 99% 매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매출 감소. 99% 이상이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따리상은 뭐냐면 중국의 도매상들이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를 해서 그거를 항공기를 타고 중국 본토에 가서 시장에, 유통시장에 푸는 거를 얘기합니다. 도매. 근데 이 보따리상도 이게 이제 면세점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이 매출 신고를 제대로 안 해도 돼요. 얘네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많이 합니다. 보따리상들도. 그래서 굉장히 그 알짜 매출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보따리상들로 인해서 면세점이나 화장품 회사들이. 그러나 애초에 입국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보따리상도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한한령이 풀려서 나오는 매출은 직구와 그 다음에 중국 본토 직접 공략인데, 이거는 원래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한령이 지금 풀린다 그래서 뭔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한령이 풀렸다는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온 거죠. 네, 오늘은 기대감으로 급등 나온 거죠. 무슨 뭐 판매량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면세점하고 보따리상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만약에 오늘 잡아서 상한가 마감을 해서 오버나잇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겠죠. 급등할 때 그냥 잡으신 분들, 그래서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재료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한한령 해제.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내일 보고, 이미 재료는 나온 거니까 내일 보고 내일 추가 급등이 안 나오면 차익이 맞아요. 중장기로 들고 갈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는 한한령이 해제됐으니까 다른 섹터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한국화장품 이제 오늘 급등했잖아요.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만약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12,000원 정도 올라오면 거의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된 제 가격이 되는 거예요. 12,000원까지 많이 올라와도 이게 뭐 20,000원까지 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원래 한한령이 해제가 돼도 매수, 그러니까
화장품을 구매하는 라인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뭔가 폭발적인 그런 매출이 나오거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크게 뜰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들은 단기 급등으로만 일단은 보자. 그러면 7월 달에 그러면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갈까요? 왜 얘기했냐? 이 화장품은 제가 봤을 때는 별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뭐 지금도 화장품 회사 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저도 그쪽으로도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화장품 업계는 제가. 자, 그래서 아무튼 그 화장품 말고 우리가 이제 추가 매출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은 이제 저는 오히려 화장품 말고 게임주 봅니다. 게임주. 왜냐면 오늘 그 화장품은 급등이 나왔고요. 중국의 파노 발급. 중국의 파노 발급이 저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게임은 코로나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먼저 M게임. 중국과 관련된 게임주들입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유통 막히면서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졌는데 다시 갈 수 있어요. 이런 N게임도.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넥슨 GT 오늘도 상당히 강했는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 관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뮤 웹젠 이 세 개 종목 얘네들도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어요, 회원님. 그러니까 오히려 화장품주 말고요.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가입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회원님. 내일 종목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게임주 제가 화장품주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서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주보다는 게임주를 보자. 중국의 파노 발급. 파노가 뭐예요? 파노가 뭡니까? 파노는 중국의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죠? 파노는 중국의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발급을 안 해주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발급이 되면은 게임주 다 날라갑니다, 회원님. 그리고 이거는 게임은 코로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주보다 더 좋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저가항공주들 뭐 볼 거예요, 아마. TA 홀딩스. 그 다음에 뭐 많죠? 항공주들은 항공주들 뭐 진에어 많죠? 종목들이야. AK 이런 종목들 저가항공주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면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항공주들이 움직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일단은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기서 아예 그냥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대형 항공회사들은
단거리 노선보다는 중장거리 노선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제 저가항공이죠. 그런데 사실 환한령이 풀리나 안 풀리나 크게 항공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환한령 할 때도 저가 항공주들은 이미 일본 노선, 베트남, 대만, 동남아 노선으로 이미 거의 뭐 영업이익이나 이익은 충분히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에 대응해서. 그래서 어차피 풀로 돌아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한령이 풀린다 그래서 기업 이 항공주들의 실적이 더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환한령 걸린 한 지금 3, 4년 동안 항공기 저가 항공사들이 좌석 비워서 왔다 갔다 한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항공주들 자체가 지금 뭐 환한령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다만 이건 있죠. 모두 투어 이런 회사들. 모두 투어나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는 건데 모두 투어가 원래 중국 쪽에 여행을 많이 구성을 하고 실제로 하나 투어보다 얘네들도 아주 그냥 요즘에 어렵잖아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근데 이제 하나 투어보다는 모두 투어가 중국 여행에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한령은. 그래서 저는 이제 탑픽은 게임, 그 다음에 뭐 여행사, 그리고 이제 뭐 저가항공,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 본토에서 지금 10위권에 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니스프리도 아마 밀려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그 처음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거의 최상위층의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 뭐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콜마랑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이런 화장품 OEM ODM 기업에게 바로 오더를 맡겨버려 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나 중국 제품이나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 가격 포지션이 중국의 고급 화장품이랑 겹치면서 경쟁에서 좀 밀려났고 아예 최상위권 일본의 SK2나 아니면은 유럽 브랜드, 유럽 화장품 이런 최상위 브랜드는 항상 탑을 차지합니다. 뭐 이런 애들.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에서 뭐 한국 화장품 최고 이렇게는 이제는 시기가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화장품이 주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게임주가 훨씬 더 7월 달에 만약에 파노 풀리면 다 날아갑니다. 중국과 좀 연계되어 있었던 게임주들은.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모바일 게임주들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파노 발급만 되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게임주들 엄청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자 추가적으로 몇 개만 좀 더 말씀드리면, 여전히 풍국주정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풍국주정이나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소. 어제도 얘기했죠. 오늘도 얘기합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풍국주정.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 GNC 에너지, 그 다음에 지에넌 에너지. 같은 회사죠. 지에넌 에너지의 최대주가 GNC 에너지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CS 윈드, 풍력, CS 베어링. 근데 주도 대장주는 CS 베어링 같아요, 요즘에. CS 윈드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얘가 자회사입니다. CS 베어링. 7월달에 다시 한번 정부에서 그린 뉴딜, 뭐 심심한 잊어버릴만 하면 나옵니다, 얘기. 그래서 이 그린 뉴딜 관련주는 우리가 저점에서 반드시 봐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우선은 7월달에 봐야 될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뭐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 강의에서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대박. 한번 볼게요, 회원님. 네, 행복님. 시간에 상 마감했네요. 지금 봤어요. 그러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장중에 무료 시황 받을 분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회원님? 여기 보시면 자, 매일경제 이창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는데 어제도 한 4,000분 보셨어요. 조회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보신다는 거죠. 여기 이창원 매니저 무료 오프 채팅방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같다면, 이해가 되셨다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참여 코드는 MBN 85개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종목을 받으실 분들은 여기 MBN골드 지난 방송 보기, 여기 요 내용도 있죠. 이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BN골드 여기도 지난 방송 보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방은 종가 베팅 위주로 합니다. 한 달에 88만원 가입하시면 7일 연장 해드리고요. 3개월 가입 시 한 달 연장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유튜브에도 적었지만은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6시 10분까지 평일에만 진행되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늦게 보시거나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안 되신다면 여기서 여기서 하세요, 회원님. 여기서 하시면 되죠. 공식 홈페이지 VIP 인터넷 가입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가 베팅과 그 다음에 스윙 종목을 이제 섞어서 하고 있고요. 여기 보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또 교육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내일 또 많이 오셔서 교육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밤 9시에 교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회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회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님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같이 짝짝짝짝 하면서 마칠게요. 자, 그리고 종목 받으실 분들은 들어오세요. 회원님 아시겠죠? 문자로 드립니다. 문자로. 감사합니다. 회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